국가적인 비전의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을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그동안의 한국 사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핵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을 내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위 기능적 권력 분립은 끊임없이 여야가 정쟁하면서 국가적인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제왕적 국회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이들 사이의 다툼이 제왕적 헌법재판소와 제왕적 검찰의 수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적나라한 정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은 공간적 권력 분립의 제도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체 상태를 돌파하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핵심에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위는 항상 복수의 주체들 사이에서 유효한 경쟁 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통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권을 가로지르고 있는 파워 엘리트의 지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적인 권력 분립이 함께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현행 헌법이나 신자유주의 또는 복지군 국가론과 구별되는 네 번째의 비전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공간적 권력 분립은 지난 70여 년간의 헌정사에서 거의 완전히 외면된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헌법 개정의 주제로 삼는다는 말은 사실상 헌법 제정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준연방제를 하겠다 하는 식의 정치적인 수사가 등장한 것 말고 헌법 이론 차원의 심각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공간적 권력 분립의 출발점은 자치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현행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회의 법률로 부여될 수 있다라는 이른바 제도보장설이 헌법학계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었습니다. 헌법은 단지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틀만을 보장할 뿐이고 그 골격은 국회가 입법 재량을 가지고 마음껏 채울 수 있다라는 식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헌법적 차원의 공간적 권력 분립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부족한 이론입니다. 저는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부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헌법으로부터 직접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제도보장설과 같은 이론을 극복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바로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권의 본질을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곧바로 자치정부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을 반드시 하나로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그 틈을 비집고 중앙집권주의가 다시 발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헌법에다가 자치세의 입법권이라든가 사무, 위임, 경비 부담의 원칙, 그 다음에 어디에 살든지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최소 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다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정도는 헌법에다가 좀 보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자치정부의 강화를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도 새롭게 구조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 출발점을 현재의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원으로 삼고 여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참의원을 추가해서 양원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양원의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따라서 민의원을 하원으로 참의원을 상원으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의 구성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민의원 곧 하원은 국민 대표형으로 꾸미고 의원의 숫자는 현재처럼 200명 이상으로 하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되 선거구나
비례대표의 방식 등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임기인데요. 이 민의원의 임기를 현재의 4년에서 2년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하원을 재구성할 기회를 보장해야만, 특별히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이후에 등장한 이 젊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 하원이 2년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사실상 2년의 임기를 주어가지고 민의원, 곧 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정부 구조를 바꾸는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참의원은 10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정하는 자치정부의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 자치정부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고 교체하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치정부의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해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참의원은 독일의 연방 참사원 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참의원 의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의 취지를 살려서 독일처럼 예를 들어서 최대 한 6명, 최소는 한 2명 정도처럼 상한과 하한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민의원과 참의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의원이 우위에서는 이른바 불균형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치정부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해서는 이 참의원에 필요적인 의결권을 부여해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선출한다든지 대법원장을 선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권한입니다. 그런 권한들은 양원 합동회의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은 민주화의 단적인 표현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의 독특한 권력 운영 방식,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명 및 해임 건의 등을 고리로 해서 함께 국정을 이끌어온 방식을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암시드렸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민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국민에게 2년에 한 번씩 민의원, 즉 하원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이 문제에 관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체제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4년 임기 동안 2번 민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겠지요. 현재의 5년 단임제 대신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번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하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한 번 임기에 2번 정도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의원 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각기 2년과 4년으로 조정하면 권력 운영의 합리성은 한결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2년마다 치러진 민의원 총선거의 결과를 보고 거기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가장 적합한 국무총리 후보자, 즉 대체로 민의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나 정당 연합의 대표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처럼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겠지만 새로운 체제의 취지를 더 밝게 하려면 국회가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바꾸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들을 임명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민의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실상 2년 임기의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체제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민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집권 여당은 당연히 국정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승리한다면 이른바 동거정부의 구성이 불가피해집니다. 제가 제안드린 권력 운영 방식의 묘미는 대통령과 민의원이 정치적으로 연대하거나 대립하거나 하는 어떤 경우에도 자치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참의원이 정치적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제는 국회 내부의 여야 갈등이나 국회와 대통령 또는 정부 사이의 갈등을 금방 사법 과정으로 이전시켜서 결과적으로 검찰이나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를 늘 정치 과정에 이끌어들이고 있는 지금의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나은 방식이 아니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제안드린 이 권력 운영 방식을 정착시키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풍토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정책실은 내각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각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각 국무위원을 보좌하는 정부위원 차관이 되겠습니다. 정무차관직을 현재의 사무차관 옆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무차관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 정당과 이 내각 사이의 소통이 매우 활발해질 수 있고 정치 지도자의 양성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무총리 아래에 현재의 국무조정실을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면서 정책기획조정과 공보기능까지를 수행하는 강력한 부처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바로 밑에 이와 같은 강력한 이 내각을 대표하는 부처가 있어야 비로소 국무총리의 내각 장악력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